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두산 전교과서 1입니다. 자, 첫 번째 대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인데요. 오늘 시 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꽃이니까요.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라는 것 우리 친구들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쪽이고요. 자, 공부하기 앞서서 준비물이 있죠? 공부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삼색 볼펜, 형광펜 여러분들 준비가 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라? 댓글을 남기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해라. 물론 메모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나라는 시적화자가 등장하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건 뭐죠?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거. 그냥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 즉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이제 뭐 한 거예요? 불러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꽃이 되었다. 꽃 중요하겠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기억해 둬야 될 거, 몸짓은 마이너스였지만 꽃은 플러스다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나의 이 빛깔과 향기, 나의 뭐죠? 본질. 나의 본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 모습, 본 모습. 나의 본 모습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의 욕망이라고 합시다.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무엇은 뭡니까? 플러스겠죠. 꽃이겠죠. 다시 말하면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뭐죠? 소중한 하나의 눈짓,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1년에서는 나와 그의 무의미한 관계였지만 이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대상을 인식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플러스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내가 그를 불러서 그가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고, 또 사연으로 가면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과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나의 행위와 그 의미, 행위, 어떤 행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여기는 것이다. 자, 존재, 꽃의 본질은 화사한 색깔, 꽃을 피우고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 존재의 본질, 원래 나의 모습, 본 모습이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10월 상징적 의미, 꽃 중요하죠. 이거 별표 쳐두시고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존재성을 갖게 된 본질이며 가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이제 소단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3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 이 시가 어렵습니다. 관념적이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꽃은
소중한 존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상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상징적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특징이 중요해요. 사물의 본질을 인식론과 존재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상징화하였고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했다. 점점 크게 만들었다. 나에서 너에서 우리로 가고 몸짓 곧 눈짓으로 가는 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꽃의 짜임을 보세요. 1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2년에서는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의미 없는 존재, 이것은 몸짓. 자, 불러주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름이죠, 이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꽃은 의미 있는 존재이면서 무엇, 그리고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 인식된 존재.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지향한다라는 말은 추구하는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상징 표현의 효과. 상징 표현의 효과는 뭐냐? 추상적인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 어떻게 하는 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독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나와 그의 관계, 나와 그의 관계. 자, 나는 어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죠.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후에는 어떤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이름을 불러준 후에.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국 뭡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래라? 이름을 불러줘라. 그 이름을 불러주라는 소리는 뭐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주고 대접해 줘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소중한 친구들 있죠?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소단원 정리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복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